자, 이건 이제 수능 특강 두 번째입니다. 자, 20세기 사회 철학자 노직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개인이란 존재는요,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고 했어요. 또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자, 이번에는 개인의 권리죠. 그죠? 이거 뭐야? 생명과 또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 그죠? 국가와 같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거라고도 보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0세기 사회철학자 노직의 견해가 제시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자, 그러면 자연 상태라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 되겠네. 문제점의 원인이 돼야겠네. 그치?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대. 아, 그럼 이게 이제 해결책이라고 보았네. 그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국가라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권력을 가진 국가로 보면 되겠죠.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대요. 자, 그럼 우리는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낸 거죠. 로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대요. 얘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건 누구만? 국가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강제력이 뭐냐? 자, 강제력 우리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보호 서비스 공급을 세모 쳐놓읍시다. 자, 그러면 강제력이란 건 부당한 침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거. 즉 권위적 힘이래. 즉 권력을 의미한대. 노직이 상정한 자연 상태에는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 어떤 권리였지? 앞에 나와 있는 네,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재산, 이 권리였지. 자연 상태에는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개인 간의 분쟁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뭐가 필요해? 개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지. 다른 이에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똑같은 말이네.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치? 즉 아까 우린 이거를 뭐라고 봤어? 문제점이라고 봤으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라고 한 거야. 이걸 우리는 S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자, 그럼 봐.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 자, 그럼 이거는 이 해결책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되겠네. 그럼 우리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자. 그죠? 자,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받기는 아까 어떤 요구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보호협회가 탄생하게 된대. 아, 이 보호협회에서 발전하면 상업적 보호협회가 되는구나. 사람들은 협회에 뭐해?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그지? 계약된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는 안 되는 거야. 상업적 보호협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협회가 또 생겨날 수 있대. 이 협회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긴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진 않아. 그러면 여기 나왔던 말과는 반대가 되지. 국가는 아니야.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바로 뭐야? 바로 여기 나와 있던 권위적 힘, 즉 권력이었으니까. 그지?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황이야.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얘를 극소국가라고 했어.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극소국가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자, 지배적 보호협회에서 더 발전하면 극소국가가 돼. 근데 얘는 권력의 독점, 우리 아까 여기 나왔던 강제력의 독점이니까 요것은 충족했어. 동그라미 충족하지만 세모는 충족 못한 거야. 노직은 극소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국가로 나아간다고 본 거야. 아, 그러면 요렇게 돼야겠네. 최소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호상을 제공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개인과 국가가 최대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봤대. 최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무정부 사태보다 나은 국가, 그러나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본 거야. 여기 보면은 이상적인 국가, 가장 정당한 국가는 바로 뭐냐? 최소 국가가 돼야겠네. 그지? 그러니까 뭐야?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다른 말로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었대. 최소 국가보다 확장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를 나가야 한다는 노직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그가 설정한 최소 국가는 국가로서의 공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사적 협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대. 하지만 개인에 대한 사람들에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의의가 있네. 그죠. 상업적 보호협회는 계약을 맺지 않은 자는 보호해주지 않죠. 노직은 이렇게 말을 했고요. 보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들은 극소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되었다. 잠깐만. 극소국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자는 제외했죠. 처벌할 수 있는 힘을 독점하고 있다. 자, 그럼 가서 볼까요? 극소국가는 독점하고 있죠. 네. 동그라미는 됐지만 세모는 안 됐어요. 답은 5번이네요. 생명, 이거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풀 수 있었네. 생명, 그죠? 그리고 자유, 그리고 재산은 다 절대적이죠. 네, 쉬운 문제네요. 자, 얘는 서술형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